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의사결정 참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참여는 뭐 경영 참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 조직의 또는 이제 팀 수준의 조직 수준이나 팀 수준의 의사결정에 조직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는 정책이나 관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참여와 그 유사한 그런 개념들도 많이 있는데 자율성이나 뭐 권한위임 또는 이제 노동자 참여 또는 이제 공유 리더십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참여가 이제 구성원들의 어떤 만족 수준과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이런 이제 의사결정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물론 그 노동자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러한 의사결정 참여를 그 특히나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런 당연히 의사결정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그 물론 이제 그 노동자들이 이제 그 주주는 아니지만 조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 참여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들을 좀 살펴보면, 자율성은, 개별 구성원이나 어떤 팀에게 자유재량권을 부여를 하는 거죠. 권한임도 좀 비슷한 개념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중간 관리자들의 권한이었던 것을, 말단 직원이나 아니면 하급 직원들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권한을 넘겨주는 것을 권한이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노동자 참여, Employee Involv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회학이나 또는 노사관계학에서 이런 그 의사결정 참여,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이나 또는 employee involvement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 리더십. 이 공유 리더십은 이제 리더십 그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최근에 좀 많이 도입하고 있는 개념인데 리더가 이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 직원들에게 일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공유 리더십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 이런 다양한 개념들은 결국에는 이제 조직 구성원들에게 그 의사결정 권한을 상당히 그 부여하는,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이런 의사결정 참여 제도들을 도입을 하는데 그 주요한 목적은 이제 조직 성과이고 그러한 조직 성과를 어떤 그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직무 만족 또는 조직 만족이나 또는 이제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참여를 이제 간접 참여와 직접 참여로 구분해 볼 수 있겠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치 분야에서도 이러한 그 참여를 구분해 볼 수 있지만 조직 수준에서도 조직에서도 이러한 의사결정 참여를 이제 간접 참여와 직접 참여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접 참여는 개별 그 구성원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들을 통해서 대표들을 뽑고 그런 대표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간접 참여 방식은 그 개인이나 팀의 작업과는 상관없이 그 조직 수준의 어떤 전략 또는 조직 수준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 유럽의 노동자 이사제, 공동결정제에서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자 이사제와 직장 평회, 웍스 카운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제도들은 주로 독일하고 북유럽 이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이런 간접 참여 방식들이 이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이런 이제 그 간접 참여 방식들을 도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렇지만 이러한 국가들에서도 노동자 이사제와 이제 직장 평의회는 이제 그 한계가 있고요. 어떤 그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어서, 정도에 있어서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공동결정제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회사 측 이사들이 더 많습니다. 주주 측의 이사가 노동자 이사들보다는 더 수적으로 많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 측의 의견이, 그래서 서로 이제 충돌하는 의견이 충돌할 경우에는 회사 측 이사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그 직장 평의는 그 노동자들과 직접 그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장 협의회와 직장 평의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로운 기계, 신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 안정이 불안정해질 고용 안정이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에는 직장 평의회와 이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그 협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협의만 하면은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직장 평의에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도입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협의만 하게 되면.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노동자들의 어떤 실질적인 참가보다는 어떤 형식적인 수준의 그런 참가에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 정권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참여 방식은 개별 노동자들이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는 대부분 이제 자신의 팀의 그런 작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자율관리팀이나 또는 이제 품질분임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직접 참여 방식이고, 물론 이것은 이제 앞에서 간접 참여 방식이나 직접 참여 방식은 이제 주식회사에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 노동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겠죠. 직접 참여 방식과 이제 간접 참여 방식 다 가능하겠고, 특히나 이제 규모가 작은 그런 기업, 그런 노동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참여 방식이 좀 더 바람직할 수 있겠고, 가능하죠. 한 100명 또는 1000명 이하의 그런 수준에서는 모든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가 있죠. 직접 참여 방식을 수행할 수 있고, 도입할 수 있고, 규모가 아주 클 경우에 또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간접 참여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방식은 주로는 이제 주식회사에서도 이러한 참여 방식들이 가능하고, 직접 참여 방식과 간접 참여 방식이 약간 다른 분야에서 도입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 참여 방식은 주로는 이제 조직 수준, 그 다음에 직접 참여 방식은 좀 더 하위 수준에서 팀 수준이나 아니면 사업장 수준에서 직접 참여 방식을 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 참여의 주요한 목적이 권력 분산이나 이제 평등의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러한 몇 개의 유럽의 몇 개 국가에서 이러한 간접 참여 방식을 법제화하고 있고, 그러한 주요한 목적은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주요한 목적은 권력 분산과 평등, 그래서 사용자 측에 너무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공동 결정 제도나 직장 평의의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직접 참여 제도는 노동자들의 어떤 동기부여, 직무 만족,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조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직접 참여 방식을 도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직, 특히나 주식회사는 왜 이러한 의사결정 참여 방식들을,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게 되는 걸까? 그동안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이제 이론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의사결정 참여 제도들을 왜 도입하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직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부차적으로는 이제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 그다음에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뭐 이러한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뒷받침하는 그런 이론들, 그리고 실증 연구 결과들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해서 제시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직무 특성 모형이 있습니다. 직무 특성 모형은 이제 1976년에 해크먼과 올드엠이 제시한 그런 모형이고요. 자, 그 직무 특성 모형에서의 그 주요한 그런 내용은 핵심 직무 특성들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러한 직무들이 핵심 직무 특성을 갖고 있게 되면은 조직 구성원들, 노동자들의 심리 상태를 변화시켜서 최종적으로 좋은 그런 성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요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 직무 특성은 이제 5가지의 특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능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그 다음에 자율성, 피드백. 그래서 핵심적인 직무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성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기능 다양성은 자신의 직무를 통해서 직무 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스킬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직무를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 정체성은 이제 자신이 하고 있는 직무가 무엇인지,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자신이 어떠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 중요성은 자신의 직무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직무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동료나 특히나 이제 소비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이제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율성은 자유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피드백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자신의 성과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핵심 직무 특성이 주어지면 심리 상태로서 기능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은 이제 직무의 어떤 의미성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그냥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보다는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전체적인 생산 프로세스에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직무가 의미 있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의미성, 자신이 하고 있는 직무가 참 의미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자율성이 주어지면은 이제 그 직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율성은 그냥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죠. 조직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방법들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들이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피드백을 받게 되면은 자신의 어떤 직무 성과를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피드백이 이제 실제로 자신이 좀 더 목표보다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피드백이 오게 되면 좀 더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목표보다 자신이 지금 덜 하고 있다, 성과가 낮다라고 하면은 좀 더 힘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신이 지금까지 달성한 그런 직무 성과를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심리 상태에서 직무의 의미성, 직무 책임감, 직무 성과를 인식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재적 동기부여, 그 일 자체가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래서 직무 성과는 높아지고 결근은 감소하고 이직은 감소하는, 그러니 동기가 부여됨으로써 성과가 높아지고 태도들이 좋아지는, 그렇죠?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주요한 스토리고, 거기에 이제 그 조절 변수, 어떤
조절 변수는 이제 두 개의 변수들 사이의 어떤 관계 정도를 달리하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변수를 이제 조절 변수 또는 뭐 상황 변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해커맨과 올드햄은 성장 욕구를 조절 변수로 제시했습니다. 즉, 성장 욕구는 이제 그 개인들이 얼마나 발전하고자 하는지, 성장하고자 하는지 그런 욕구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성장 욕구가 낮은 사람들은 기능 다양성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성장 욕구가 낮은 사람들은 별로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자기는 그냥 단순 반복적인 일만 하겠다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장 욕구가 낮은 것이고, 기능 다양성이 주어질수록 오히려 동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제 그 자율성이 주어지면 이제 그 책임감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그 동기가 부여되고, 그런데 성장 욕구가 낮은 사람들은 자율성이 주어지면 오히려 동기부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성장 욕구가 낮은 사람들은 그냥 그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을, 자율성이 아니라, 자율성은 좀 자율성이 주어지면 불편해할 수 있고, 그 상사가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성장 욕구가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율성이 주어질수록 동기부여가 안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성장 욕구가 강한 사람들, 자신이 그 일을 통해서 또는 그 직장에서 더 성장하고자 하는,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자율성이 주어지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좀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도 생기고 동기부여가 돼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직무 특성 모형이고, 그 직무 특성 모형에서는 5가지 핵심적인 직무 특성 중에 이제 자율성이 관련이 되어 있죠.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되어 있고, 즉 자율성이 주어지면 동기부여가 된다.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일해서 성과가 좋아진다. 그런데 특히나 성장 욕구가 강한 사람들에게 자율성이 주어지면은 동기부여가 더 되고 성과도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직무 특성 모형에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된 이론들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자기결정 이론이 있습니다. Self Determination Theory고요. 그래서 자기결정 이론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결정,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율성 욕구가 선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스스로 갖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죠. 그것도 선천적으로 어떤 경험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자율성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율성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동기부여가 되고 만족 수준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결과가 성과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율성, 자기결정이론 자율성은 개인 수준에서 또는 팀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조직 수준에서도 조직 수준의 어떤 의사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인적자원 관리 관행으로서 노동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노동자들의 이제 동기부여와 직무 만족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결정 이론 굉장히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이론이고요. 또 다른 이론으로서 이제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 Socio-Technical System Theory가 있습니다.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은 영국 석탄 광산에서 나온 결과인데, 다른 탄광에서는 다른 탄광에 비해서 좀 더 성과가 좋은 그러한 탄광을 살펴봤더니,
그 성과가 좋은 탄광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자율관리팀을 도입을 했고, 자율관리팀을 도입을 함으로써 성과가 높은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데서 나온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에서는 조직 시스템은 결국에 이제 두 가지, 사회 시스템과 기술 시스템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이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서로 의존적인 그런 이제 관계에 있고, 이 두 시스템이 이제 최적화됐을 때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술 시스템에만 너무 매달려 있고, 기술 시스템만 높아지면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회 시스템이 따라가 주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 시스템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성과가 낮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 시스템은 이제 그 구성원들의 어떤 태도나 가치, 뭐 스킬, 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또는 이제 보상 시스템,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기술 시스템은 이제 물적 자원이나 기계 설비, 또는 이제 프로세스, 뭐 생산 시스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이제 그 자율관리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가 높은 그 탄광을 살펴보니까 비교적 대조적으로 다른 기업, 다른 탄광에 비해서 자율관리팀을 도입한 그러한 탄광이었고, 그래서 자율관리팀의 어떤 이론적 배경이 된 거죠, 이 이론이.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조직 성과 창출에 중요한 그런 자원으로서 간주하고, 그래서 기술 시스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회 시스템, 특히나 이제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이제 직무 설계, 좀 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즉 노동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직무를 설계해야 되고, 공정한 보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계만 또는 설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의 어떤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특히나 이제 그들의 어떤 의사결정 참여를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이론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유가 있는데, 인포메이션 쉐어링은 뭐 이 자체가 의사결정 참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사결정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동자들에게 조직의 여러 가지 재정 상태 또는 정책, 그 조직의 목표, 또는 이제 조직의 어떤 변화, 새로운 그 변화를 도입할 때 그런 변화 내용들을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관행, 프랙티스를 정보 공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정보 공유가 이제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되는 것은 노동자들이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조직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조직의 어떤 전반적인 상태가, 재무 상태가 어떠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조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정보 공유가 이제 올바른 그러한 그 의사결정의 어떤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공유는 이제 의사결정 참여와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태도와 행동,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의사결정 참여와 상관없이도 독자적으로도 이런 다양한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된 이제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면, 그래서 의사결정 참여 제도들을 도입을 하면은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고, 동기가 부여됨으로써 조직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론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러면 실제로도 그러한 의사결정 참여가 어떤 동기부여나 조직 또는 직무 만족 그리고 조직 성과로 이어지는지 많은 실증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자율성과 권한 위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결과와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래서, 경영 악인사 조직 분야에서,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이 이제 개인 수준의 자율성, 그리고, 팀 수준의 자율관리팀,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개인 수준의 자율성에 대한 연구에서 대부분은 이제 이런 자율성이 노동자들의 태도와 행동,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직무 만족이나 조직 몰입, 또는 뭐 정신 건강, 조직 시민 행동, 그 개인들의 어떤 성과, 이러한 것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직 의도를 낮추고 실질적인 이직률을 낮추고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메타 분석들, 메타 분석은 이제 기존에 나왔던 개별 연구들을 이제 종합해서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00개의 기존의 논문들을 이제 종합해서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그 100개의 논문들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이제 다시 분석한 그러한 이제 연구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이제 자율성은 긍정적인 정서, 직무 열의 또는 직무 만족 또는 이제 조직 몰입과 이제 정의 관계, 플러스 관계 있다라고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탈진이나 이직 의도와는 이제 부의 관계, 마이너스 관계 있다라고, 여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험프리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자율성은 이제 주관적 성과, 객관적 성과. 그래서 관리자나 상사들이 주관적으로 성과가 높아졌다, 또는 객관적인 어떤 수치로서 성과가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 자율성이 이제 이런 주관적, 객관적 성과와 정의 관계에 있었다고 하고요. 스트레스와 소진, 정신적인 그런 측면에는 부의 관계, 마이너스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권한위임의 경우에도 대체로 이런 이제 팀 성과나 또는 이제 개인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수준의 의사결정 참여는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도콜리아스코스라고 하는 이런 저자가 쓴 메타 분석에 따르면은 공동결정 제도는 이제 생산성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부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일반적인 의사결정 참여 또는 이윤 분배제, 다음에 살펴보게 될 이제 재무 참여 방식이죠. 노동자 소유, 이런 것들은 이제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들을 제시했고요. 또한 이제 이러한 노동자 의사결정 참여 제도가 특히나 더 효과적인 것은 이제 참가적 주식회사 제도, 주식회사보다는 노동자 자주관리회사, 레이버 매니지드 펌, 노동자들 소유하고 통제하는 이런 노동자 자주관리 회사에서 그러한 의사결정 참여가 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무 참여 또는 이제 성과급이 성과라든가 아니면은 개인들의 직무 만족 또는 동기부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